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할까?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텍스트에 박힌, 과거에 박제된 역사를 나열된 사건들대로 교과서 암기하듯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악인과 정의로운 사람의 인간 심리를 알아야 한다. 하늘 아래 인간을 보라. 얼마나 작은 미물인가. 당신이 신이 되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보라. 비행기가 막 이륙했을 때 창밖을 본 적 있는가? 사람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줄지어가는 개미들과 별 다를 바 없다.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곳도 한눈에 들어온다. 잘나고 힘있고 전세계 최고 부자, 전세계 최고 권력, 그들도 결국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고작 인간일 뿐이다. 몰아치는 태풍에, 사나운 파도에, 살을 녹이는 듯 격렬하는 태양 앞에 어쩔 도리 없이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모두 인간일 뿐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 너와 나와 똑같이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인간이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양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들의 혈통만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단지 먼저 선점한 기득권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혈통이라는 별 그지 같은 논리를 내세워 신분을 가르던 세상. 1도 과학적이지 않은 그 논리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헤쳐먹으면서 살았는지, 그런 주장과 그것을 지켜왔던 것은 결국 욕심 아니겠는가? 좋은 것을 뺏기고 싶지 않고 독차지하고 싶은 심보와 욕심, 그리고 소중한 내 새끼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말이다. 가진 자는 언제나 뺏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왕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부러워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경멸했을 것이다. 저 미련하고 존만한 게 왕이라고 속으로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태생을 탓하며 평생 수발을 들었던 자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이는 어떻게든 자신은 2등 근처에라도 가려고 아등바등 갖은 아양을 떨며 떨어지는 콩고물에 만족하며 좋다고 받아먹던 자들도 있었을 거다. 왕은 지가 특별한 존재인 양 세상 제일인 줄 알며 살았을 테니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다 갔는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가뭄에 콩나듯 극소수의 그나마 훌륭했던 왕이 본분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 말고는 대를 거듭할수록 왕이라는 그 혈통에서 버릇없는 자식들만 태어나서 예의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덕목을 알기보다는 온통 지 맘대로 누리기만 하며 횡포를 부리는 왕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결국에는 썩을 대로 썩어서 망하는 길에 문턱에 들어섰겠지. 부패한 권력을 보필하며 그 지근거리에 있던 조무래기들이 볼 때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입고와 죽을 맛이었겠는지. 그러나 왕이 부패하고 썩어서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흥청망청한 것도 분명 죄악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 더 큰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지. 그러나 똥을 피하려다 똥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들은 우국충정의 거룩한 사명감이나 대의를 위한 결단이 아닌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책임지려는 모습보다는 푼돈을 받고 나라 전체를 약탈자의 나라에 팔아넘겼다. 얼마나 본인들이 무능했으면 제 스스로 국가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깟 돈 몇 푼에 팔아넘겼을까. 얼마나 2등 근성에 찌들었으면 또 다른 1등을 데리고 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맡겼을까. 그리고 얼마나 치가 떨리게 이기적이었으면 난파하여 침몰하는 배에서 홀로 탈출하는 선장처럼 어찌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보트만을 움켜쥐었을까. 지들보다 훌륭하고 강한 정신력의 백성들이 있었는데도 이 나라의 머리라고 하는 중심부의 권력놈들은 무식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게 주권이라는 가치도 모른 채 그렇게 국가의 운명을 아주 쉽게 포기해버렸다. 그렇게 몇몇이 나라를 송두리째 떡 주듯 넘겨줬고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목숨값도 없이 남의 나라의 노예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훌륭하고 기계 높았던 백성들이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으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과하여 순순히 국가 침탈을 인정하는 역사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앞서서 희생한 투사들이 없었다면 후대가 가질 희망은 없을 뻔했다. 타인과 다수의 평안과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가시밭을 걷는 자들, 이런 사람이 다같이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 그나마 가치 있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존경하고 싶게 만드는 역사인 것이다. 물의 흐름을 역행하여 헤엄치는 연어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나태한 본성을 거스르고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권력만 가졌지 똥오줌 구분 못하는 어린이 같은 지도자들보다 훨씬 나았다. 침몰하는 배에서 모든 국민들은 죽던 말던 내팽개치고 자신들만의 구명조끼를 침략국으로부터 받아서 기꺼이 영원한 찐따가 되는 것을 택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대형 사고를 친 매국노들은 개떡같은 목숨 잘도 부지하고 살았다. 살면서 사필규정이라는 법칙이 늘 이루어지는 세상이면 좋으련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필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결되지 못한 미완성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약탈자들은 어찌나 욕심이 가득한지 한 나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여기저기 나라를 들쑤시고 다녔으며 잽도 안 될 것 같은 큰 나라에 덤벼들고 싸웠다. 그리고는 호되게 얻어맞고 항복을 외치며 꽁지를 내뺐는데 그런 호랑말코 같은 짓 덕분에 침략에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다. 40여 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우만을 겨우 받았던 불쌍한 국민에게도 드디어 자유가 찾아온 것이다. 모두가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기뻐할 것 같았던 그 순간
순간에 숨이 턱하고 막히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또 다른 국민들이 있었다. 바로 약탈자의 비호와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자국의 국민을 못살게 구는 데 앞장섰던 매국노들이었다. 약탈자와 한 편을 먹고 비열한 삶을 아주 잘도 살았던 그들이 약탈자 대장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겨우 나라를 되찾고 기뻐하던 때에 또 어떤 더 힘이 센 약탈자가 아주 싱긋 웃으며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도와주는 것인지 또 다른 약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때 교활하고 자기 목숨 하나는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 약탈 꼬붕들은 꿍꿍이를 숨기며 다가온 더 큰 세력을 또 다른 구원자로 생각하며 그들 등 뒤에 숨었다. 그리하여 지은 죄가 많아 성남 백성들에게 처맞아 죽을 위기를 그렇게 비열하게 벗어난 것이다. 우리에겐 비극이고 목숨을 건진 그들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위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얻었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 살게 된 삶은 더욱 교묘해지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며 목숨을 연명했다. 그렇게 더럽게 재수없이 풀려버린 해방의 역사가 빠그러지게 끼워진 채로 100여 년을 지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 그 살아남은 이기적인 악의 세력은 대를 이어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거기에다 낯짝 두껍게 미화까지 하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가해자가 아무 처벌 없이 살아남았고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엄청난 재산을 대물림하며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니 그들의 입에서 진실과 반성이 나올 리 만무하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배신하고 함께 사는 국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고 약탈자의 편에 서서 온갖 악행을 나서서 했으니 당시로 보나 현재의 관점으로 보나 그들은 범죄자이다. 살인, 사기, 협박, 부정부패, 비리 등등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그러나 당시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흉악한 자신들의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였다. 차후에라도 처벌받으면 안 되기에 더욱더 힘을 기르고 무장했다. 그 범죄의 피는 오늘까지 흘러서 아비가 아들에게 물리고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 물리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범죄자들의 정체를 알면 필시 그들이 외치는 주장을 개나 줘버릴 것인데, 양의 탈을 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침략의 피해자였던 국민의 3분의 1이 아직도 이 양의 탈을 쓴 하이에나를 믿고 그 하이에나가 자신을 위해서 둘러대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현실이다. 사필 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의의 심판대 직전에 더 큰 약탈자의 뒤에 숨어 대를 잘 갈아탔던 그들, 그 극단의 이기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국가 전체를 이끌어오고 과거에 핏줄로 왕을 계승했듯 이들 무리 또한 부를 대물리고 권력을 대물림하며 부유한 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나라의 중심부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정치 권력의 세력으로 탈바꿈하여 제1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면서 끝도 없이 배고픈 거지처럼 재물을 모으고 또 모았다. 재물을 유리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법이 필요했고, 법을 만들고 바꾸고 시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려고 전방위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한 분야로 정치정당을 만들어 이 나라의 중심부에 진입한다. 모든 권력을 자신들이 보호받고 유리한 쪽으로 조종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자신들의 식구가 들어가 있어야 했다. 입법부로 국회에 침투하고, 사법부로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판검사에 침투하고, 행정의 관료직에 침투하였다.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심장부와 뇌관을 다 장악하여 조종사가 되어 국가를 끌고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동안 악랄한 약탈자의 통치하에 살다가 갑작스런 해방에 통치하는 자가 사라지니 당연히 나라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코딱지보다 작은 이 나라를 보며 침 흘리는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혈통시대에는 꿈도 못 꿨을 어떤 자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러기 위해선 그에게 동조해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국가의 아픔을 도구 삼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이 매국노 세력과 자연스럽게 힘을 합하게 된다. 핏줄이라는 바꿀 수 없는 이유로 왕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따졌던 옛날에는 왕이 아무리 재판을 치고 성격이 이상하고 포악해도 피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지라 아무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혈통 따위 없어지고 난 후 왕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를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합의를 해놓았다. 작은 국가가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바람에 홀로서는 것은 쉽지 않았던 데다 안 그래도 어려운 판에 기회주의자들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여 강대국과 딜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 했다. 그것이 원활치 않게 되자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출혈까지 감수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고, 거기에서 생기는 마찰이나 자신을 향한 비난 요소를 자신이 갈라낸 나머지 반절의 땅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받게 될지 모르는 책임과 분노와 증오를 반절의 땅에 모두 쏟아내리게 만들었다. 가진 적은 머지않아 누군가의 예언대로 정말로 적이 되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참극을 맞이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만 적이었던 대상이 정말 적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이름이 먼저 있었고 실체가 나중에 생긴 것 같은 현상이다. 그렇게 규정된 후 실체가 되어버린 적국이 존재하게 되었고, 지도자는 이것을 10분 활용하여 자신의 횡포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세력과 국민들을 향해 반절의 땅을 숭배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무참하게 밟아 죽였다. 그 포악한 통치자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터다. 더구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항거했던 민족이니 당연히 또 정의를 위해 당시의 통치자의 폭정을 두고 볼 수만 없었으니 미약한
하나마 세력을 만들어 견제하려 했다. 물론 폭력과 힘에 어림도 없었지만 가야흐로 흑과 백의 시대를 만들어서 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너는 저 반대편 땅의 편, 그렇다면 너는 적이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는 논리를 온 국민에게 공포로서 보여주었다. 그것은 삽시간 수학 공식처럼 정의가 되어버려서 무수히 많은 힘없는 국민이 아무 잘못 없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죽음에 대하여 물으면 그 죽음 속에는 반대편 땅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죽인 것이다. 라고 하면 되었고, 자꾸 물으면 묻는 너도 반대편 땅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은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도 적이 되는 공식에 휘말림으로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손수건을 입에 물고 통곡해야 했다. 바퀴벌레같이 살아남은 매국노 세력은 당시 나라를 팔아 넘긴 대가로 받은 재산과 약탈자의 똥개새끼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들은 그 돈으로 나라의 중심부 곳곳에 자리 잡고 자신들이 내세운 통치자가 국민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들도 계속해서 권력을 쥘 수 있었기에 열심히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고 부역했다. 그 통치자 또한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왕의 자리에 자신이 현재 섰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아무리 법이 그를 제한된 기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쯤이야 깡그리 무시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싶었고 자식이 없던 그는 가장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국가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저항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국민이 권력놈이나 지도자들보다 월등히 훌륭할 때가 많다.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여 평생에 걸쳐 왕노름하고 싶어 했던 그 버릇없는 인간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도자의 욕심을 참고 참았다가 위대한 국민이 법을 내세워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신들만 살기 위해 남의 인생도 짓밟을 수 있는 악의로 똘똘 뭉친 이기주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그저 앞에 나섰던 바지사장 하나 없어진 것일 뿐 기득권 세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영원히 왕이 되고픈 자가 아쉽게 자리를 내려오고 그 비어있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자신의 똘마니를 이끌고 힘으로 난입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자신이 바지사장이 되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 기득권 세력과 손을 맞잡았다. 무장 난입한 그 바지사장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대가로 받아먹을 콩고물이 쏠쏠했을 것이다. 참으로 사악한 공생관계였다. 쉽게 꺾이지 않는 국민이 두려웠던 기득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처벌받고 죽어 마땅한 죄의 대가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더욱 뭉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저항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기에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좋은 면을 선전해야 했고 자신들을 견제하는 미약한 세력마저도 눈에 가시인지라 끊임없이 모함해야 했고 선동해야 했다. 거짓말을 주문처럼 외워 그것이 사실이 되게 만들어야 했다. 큰 목소리 언론을 만들어 바지 사장의 욕심에 의한 행위를 국가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해서 하루 종일 떠들었다. 그러니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없는 국민들은 대개 그 광고를 믿게 되었고 무력으로 뺏어서 왕관을 차지한 그에 대해 의심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그저 큰 목소리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믿고 왕을 대하듯 그 바지를 섬겼다. 그리고 그 바지 사장이 정말 자신들을 잘 먹여 살릴 거라고 믿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순수했던 조선시대의 백성의 기질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독립투사들이 그랬듯 불의를 알고 함거하는 일부의 정의로운 국민들은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항했다. 바지 사장을 자처했던 두 번째 인간도 왕의 자리에 앉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고 그것이 참 꿀맛인지라 평생을 왕자리에 있고 싶어 했다. 혹시라도 앞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내려온 선배처럼 될까봐 더 강한 카리스마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주입시켜야 했다. 배고프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불만은 입 닥쳐.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흰 그것만 믿고 다른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가. 두 번째 바지는 보험도 들어둬야 했다. 언제고 기어오를지 모르는 정통의 기득권 세력 안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돈도 더 많이 가져야 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자신을 보필하는 정치 세력은 자신보다 오래 이 자리에 있었던 노련한 경력자들이었다. 바지 사장의 공적인 급여가 그의 욕심에 비해 당연히 부족할 터 많은 돈을 자신이 갖기 위해서는 돈을 모을 수단이 필요했고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싶었던 장사치들을 불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피땀 흘려 모은 돈들을 턱하니 생색내며 내어주고 이 돈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돈을 더욱 많이 벌어서 뒤에서 자신에게 돌려주라 명했다. 그렇게 권력과 기업은 국민 돈을 가지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며 국민들은 눈앞에 자기들의 권리가 그리고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어느 장사치 한쪽에 몰빵되는 것을 보면서도 뉴스에서 투자라고 하니 그저 좋은 거고 그 투자의 결실이 자신들에게도 돌아올 거라 믿으며 쑤시고 시린 몸을 감싸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해방과 전쟁 후 너무나 가난했던 국민들은 고생하여 외국 나가 벌어온 돈으로 국가 전체가 예전의 비참한 상황보다는 먹고 사는 데에 아주 조금의 숨통이 트이자 마치 이 바지 사장이 목숨이라도 구해준 것 마냥 바지 사장이 가서 이래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바지가 자기가 이룬 성과라고 말하니까 순수하게도 자신들의 구세주인 마냥 떠받들게 되었다.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 보여줘도 국민들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란 달콤한 상상이
세상에 흐뭇해하였다. 두 번째 바지 사장은 더욱더 고압적으로 절대 자신이 지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선배가 반박할 수 없는 법이라는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라 생각했는지 법이라는 합의된 규칙마저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 이 바지 사장의 실체와 속셈을 아는 국민의 극소수는 계속해서 저항했고, 그중 어디 산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인간 하나가 깝죽거리며 통치자와 비교가 되게 대중에게 인기를 얻자 스타 같았던 그를 납치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선배의 성급함으로 두동강이 난 나라가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 전쟁을 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래도 당시 선배가 악마와 같은 적국이라는 대명사를 단단히 국민에게 교육시켜 놓은 것 덕분에 바지 사장으로서 있으면서 자신을 위협하며 기어오르는 자들은 모두 그 적국의 프락치라고 우겨서 처형시켜버렸다.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평생을 어부질만 하며 고기를 잡던 사람도 갑자기 잡아다가 배 타고 적국과 내통한 간첩이라고 하며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 아무 죄 없는 표적으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고문에 못 이겨 자신이 간첩이다, 범죄자다 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그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을 수 있었기에 애먼 사람들을 간첩으로 알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 맘대로 법을 바꾸고 남 고생시켜서 떡은 지가 먹고 좋은 것만 누리던 자는 흥청망청하게 노는 중에 부지불식간 죽임을 당했다. 기득권 세력은 이 바지 사장의 횡포가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잠자코 숨죽이고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은 없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죽으니 이들에게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 세력에서 통치자가 나오니 자신들의 황금밭을 잃은 셈이다. 배알이 꼴려 죽겠다. 그런데 마침 또 다른 이가 자신은 선배왕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었는지 엄연히 있는 새로운 바지 사장을 협박과 무기로 내쫓아 그 왕관을 가로채고 바지 사장 자리에 앉았다. 능력도 정의도 절차도 없이 빼앗았기에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은 거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다. 내년부터 다시 기득권의 황금밭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왜 바지 사장이냐고 부르냐면, 이런 권력의 폐악질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교수대에 오르는 건 바지 사장 하나로 끝날 뿐 본질적인 내공노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온전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왕좌의 주인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뒤에서 온갖 구린짓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들키지 않을 자신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쪽박은 바지로 나섰던 왕노름 하던 자가 받으면 될 일이었다.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 통치자를 잘 구워 삶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그러다 탈이 나면 그 책임은 전부 통치자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손을 털었다. 그렇게 책임의 화살을 교묘히 피하면서 위험한 일은 통치자에게 시키고 적당히 주물러 주면서 바지 사장에게 고개 한번 굽신거리는 대가치고는 달달한 삶이 이 범죄 매국노 세력에게 보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진짜 나라의 적은 이 국가 전체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 바로 이들 세력이다. 그런데 항상 대신 맞아줄 플레이어를 바지 사장으로 둔 덕분에 아직도 이 세력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여전히 정체를 숨긴 채 이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다. 앞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친 선배를 보면서 무법적으로 왕관을 탈취한 바지 사장은 내심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무서운 사람임을 과시해야 했고 본때를 보여주는 일벌백계하여 그 나머지가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기선제압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힘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통치를 위협하는 자들을 근거리에도 못 오게 포악하게 굴었다. 자신에게 화살이 올 것 같으면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 화살의 표적으로 만든 다음 그를 족침으로써 죽은 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 그 또한 선배가 만들어준 대명사인 적국을 잘 활용해서 국민의 시선 돌리기로 잘 써먹었다. 어느 시대에나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듯이 아무리 무섭게 겁을 주고 위협해도 굴하지 않는 훌륭한 국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똑똑하고 지성 있는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바지 사장과 똘마니들의 정체와 속셈을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지성 있는 젊은이들은 힘과 권력이 없었기에 진실을 폭로하려고 목숨을 담보로 행동했고 힘과 권력이 있는 가해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갖은 폭력과 협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았다. 통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험담을 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러다 어떠한 핑계를 계기 삼아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에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지역 자체를 가둬놓고 다구리 해버리는 일까지 벌였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에 쳐들어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을 자국민을 살생하는 데 써버렸고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반좀비 군인들은 일부는 미쳐서 일부는 죄책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통치자의 말이 되어 플레이를 열심히 했다. 그들의 플레이로 애꿎은 많은 생명이 처참하게 죽었다.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이어오던 중 갑자기 밟혀 죽고 맞아 죽었다. 지도자는 싸움판을 벌여놓고 국민들에게 네가 안 찌르면 제가 너를 찌를 거야 라고 속삭이기만 하면 모두가 일면식이 없어도 원한 따위 지지 않았어도 둘 다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도 편이 갈리고 누군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면 죽자 사자 싸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을 잊은 채 잔인함도 모른 채 모두가 괴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살생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연락선도 끊고 사람의 교류도 막았다. 살생이 다 끝나면 통치자의 생각으로는 개 돼지들에게 적당히 오래된 적국의 적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이 그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그를 위협하던 반대 세력은 그러한 공포정치가 무서워서 수그러들면 그 통치자에게는 리스크에 비해 얻게 되는 보상으로는 충분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비집고 나오는 진실을 바지 사장은 두더지 잡기처럼 나오는 대로 두들겨 잡았다. 그 통치자는 죽을 때까지 왕노름을 한다는 것은 앞에 두 선배의 비극을 보며 불가능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고 그렇기에 지은 죄만큼 더욱더 커다란 힘을 왕관을 반납한 후에 노후 준비로 가져가야 했다. 장사치들을 불러 투자를 하면서 국민의 돈을 마구 퍼주었고 그 장사치들은 더욱더 큰 돈을 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초부자가 된 성과를 그렇게 만들어준 통치자와 나눴다. 그렇게 암묵적 공범이 된 그들은 연대하였고 서로의 피를 빨았다. 그렇게 통치자는 엄청난 돈을 모았고 장사치는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었다. 국민의 돈으로 지들끼리 주고받으며 그 성공의 열매마저 지들끼리 따먹고 있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한 놈이 받아 그걸로 부자가 되어 자기 몫을 챙기고 세금을 준 놈에게 헌금하고 그러면 또 그 놈이 국민 세금을 주는 식이었다. 남의 돈 가지고 참 지랄들이었다. 국민은 왕의 자리를 국민을 잘 살피고 편하게 살게 해주라고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지만 이놈의 바지 사장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다. 왕관을 반납한 후 돈을 권력 삼아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바지사장 임기 동안 노후 준비에만 열을 올렸다. 그렇게 자신이 바지사장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시작될 비극을 앞선 선배들의 말로를 보고 체득한 그는 자신이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벌인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자신이 처벌되지 않을까 두려웠기에 자신의 따까리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내려온다. 그리고는 기득권 무리에 섞여서 엄청나게 헤쳐먹은 자신의 재물을 무기로 죽을 때까지 그 돈으로 자신의 수족을 계속 유지하면서 갑자기 총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경비를 삼엄하게 하여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이다. 누가 이자의 호상을 만들어 주었는가? 누가 왕관을 내려놓은 그를 지키어 이 살인자를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었는가? 국민들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인정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었다. 악마 한 사람은 죽었지만 이 악마를 비호하던 세력은 그대로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고 있다. 그 바지 사장의 따까리가 다음 바톤을 잡은 것을 아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저항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없었기에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외마디 비명 속에 사라졌다. 무서울 법도 한데 그들은 계속해서 진정한 민주화를 부르짖었다. 스스로 옳지 못한 자는 제 스스로가 두렵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더욱 무서워 보이고 싶어한다. 힘이 세 보이고 싶어한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추앙을 받고 싶어한다. 제 스스로 옳지 못함을 가장 잘 알기에 그러한 볼품없는 자신을 감춰줄 인위적인 갑옷을 입고 싶어한다. 참으로 자부심과 품위가 없는 볼품없는 권력자의 민낯이다. 존경이라는 마음은 타인으로부터 저절로 우러져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걸 알 리가 없는 멍청한 권력자 대장놈은 주변에 지 같은 쓰레기들만 모아서 돈으로 사람을 사고 인정을 사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기인 양 자위했고 내면이 두렵기에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야만적 살생을 서슴지 않았다. 끌려 내려올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마다 지난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적국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오는 분노의 화살을 교묘히 피했고 선배들이 한 것처럼 알뜰살뜰 돈도 많이 모았다. 하나도 떳떳할 게 없는 자신을 지키려면 돈만한 게 없었다. 돈이면 영혼도 팔 수 있는 쓰레기들이 세상에는 한둘이 아니다. 그런 인간들이 주위에 꼬여서 돈을 빨며 그의 방패막이 돼주었다. 그렇게 악은 악끼리 공생하며 나라 전체를 좀먹고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다. 워낙에 왕자리에 있던 놈들이 하나같이 필요 이상으로 악한 짓을 많이 했기에 도움을 주고 콩고물이나 빨던 세력은 진실을 말할 수 없고 거짓으로 자신들이 따뜻하고 유능하며 이 나라를 이끌 유일한 세력임을 온 국민에게 억지스럽게 가스라이팅 해야 했다. 큰 목소리의 언론을 만들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반대편 세력에게 자신들의 죄악스러운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기에 늘 바빴다. 투표를 통하여 뽑혀야 했기 때문에 더러운 집단은 자신의 더러움을 상대방에게 묻혀서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온갖 좋은 단어와 수식어들은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갖다 쓰며 자신들의 이미지에 액세서리처럼 꾸며댔고 자신들이 했던 비열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행위들은 상대편 세력에게 온팡 뒤집어 씌웠다.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상대편 인물들은 하나씩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거나 제거했다.
어차피 직접 사실을 볼 수 없는 국민들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큰 목소리 언론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지들이 맨날 하는 짓이니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의 과정도 정교한 설계가 가능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에 또 한 차례 바지 사장의 시간이 끝나가니 뒷받치고 있는 매국노 범죄 기득권 세력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들의 이름이 길어지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세력에 합리하는 다양한 목적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속내가 이기적인 것은 공통점이다. 그 세력의 무리 안에서는 도저히 바지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없거니와 뒤에서 해먹는 기쁨을 아는 찐 거물들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나마 그 안에서 치기 어리게 나서고 싶어하는 인간 몇몇은 힘이 없는 자이거나 그동안 구린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자들 뿐이었다. 그래도 이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세력은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유지해야 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이제는 그 권력이 자기들 고유의 것으로 여겨졌다. 앞세울 바지가 없어 고심하던 끝에 급기야 반대편 세력에서 한 명을 꼬여다가 자신들의 바지 사장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들에게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정말이지 탐욕을 위해서는 무슨 일인데 못할까 라는 헛웃음이 나온다. 반대편에서 질타를 하다가 흔쾌히 적의 무리로 들어가 적의 수장이 되었던 그 인간은 무슨 생각에서 그랬던 걸까? 무슨 달콤한 거래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자인데 기존 기득권 세력에 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반대 세력에 있던 인간이었던 걸까? 아니면 적군의 한가운데로 침투한 의인이었던 걸까? 대간절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반대편에 있던 자를 사탕발림으로 꼬셔다가 선거라는 싸움에 이긴 후 왕자에 앉히고 다시 이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움켜쥐게 되었다. 인간이란 악하기는 쉬우나 선하기는 어려운 법, 돌을 닦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힘들면 선이란 것은 포기하기가 쉽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기는 어려우나 선하던 자가 악해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그런데 이번 바지 사장은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서일까? 정말 적군의 심장으로 들어간 의인이란 말인가? 왕가는 쓴 그 바지 사장은 그동안 기득권 세력의 힘을 지탱해주기 위한 호갑스러운 힘을 가진 권력단체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 기득권 세력의 은혜로운 부모와도 같은 약탈자의 상징물을 부수기까지 했다. 게다가 그동안 나쁜 권력놈과 나쁜 일반 놈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누군가의 돈을 뺐을 때 아무렇게나 대강하고 말아도 되는 일을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치 정말로 적의 무리에 들어가 적의 수장이 된 다음 적을 물리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범법이 익숙한 기득권들은 그야말로 좆됐다. 이런 거 하라고 바지를 세운 게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이 소중한 나라를 진정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었다. 그들이 죽어라 일하고 모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궈내고 일으킨 나라이며 재산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선 통치자가 없었기에 국민들에게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열을 짜내어 일하라 명하였고, 수많은 국민들이 기계처럼 몸을 쉬지 않고 일하며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니 그 공은 통치자가 다 가져가고 자신이 마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잘 살게 해준 것 마냥 국민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세계 흐름에 어부지리로 걸린 행운의 기회마저도 자신이 갖은 노력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서 해낸 것이라며 큰 목소리 언론을 이용해서 생색내고 국민들을 교육했다. 선량하고 선량하여 어리석기까지 한 이 믿음 좋은 국민들은 자신의 등골이 고된 노동에 휘어졌어도 더 고생기 하나 없는 반반한 통치자 덕분에 내가 조금 밥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이라고 슬프게도 철석같이 믿었다. 당시 사회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기득권 세력이 배포하는 신문과 그들의 위선이 담긴 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을 구원자라 여기게 되었다. 기득권이란 소수의 그룹 구성원들은 자신들만이 이점을 공유하며 누리고 가진 것이 구성원 밖으로 나눠지지 못하도록 이 기득권에 끼려는 나머지의 사다리는 가차없이 걷어차게 된다. 이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감추고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자신들끼리만의 큰 이익이 보장된 일에는 일치 단결하여 힘을 합쳤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기득권이 가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돈을 더 많은 부족한 사람과 나누자고 했다. 국가의 권력이라는 게 투표를 통한 선거의 방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기득권들은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순 없다. 나는 나를 위해 권력이 필요하오. 나만 잘 살 건데 나에게 투표해 주시오. 라고 국민에게 말할 수 없으니 말이다. 기득권은 국민에 비해 극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이익을 몇몇이서만 다 가지려면 빼앗겨도 빼앗기는지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표가 필요하다. 지들이 그렇게 공적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곤란하게 하는 반대파 세력이 미울 수밖에 없다. 반대파는 기득권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해 모인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대로라면 그 혜택을 받을 모든 국민이 반대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양적으로 많은 표를 기득권 쪽에 오게 하려면 자신들을 예쁘게 꾸밀 거짓말이 필요하고, 상대편에는 극악무도한 나쁜
대통령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스피커에 대고 마구 반대 세력을 폄훼하고 모함하고 흠집내었다. 그렇게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꼴보기 싫은 자들을 악마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었으며 그 반대로 오직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바지사장이 이 나라를 이끌 엘리트라고 칭송하기 바빴다. 해방 후부터 몸을 갈아 넣어가며 국가를 일으킨 주역은 국민들이었건만 국민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대가리 놈들은 하나 없었다. 돈 모을 때와 남에게 덤터기 씌울 때만 가동되는 뇌 구조를 가진 인간들이었다. 그들이 권력의 배지를 내려놓으면 바로 감옥에나 갈 사기꾼들인 것이다. 시정 잡배들이나 양복 입은 이놈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권력의 배지가 그들을 감옥이 아닌 고급 저택에 살게 해주는 운명의 키였다. 그렇게 처벌되지 않으면서 누적되어 온 극악무도함과 부정부패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같은 무리 중에서 한 놈이 도둑질을 마구 눈치 없이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리다가도 하나둘씩 동조하게 되고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두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누가 국간을 지켜야 할 그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있었겠는가? 나라의 브레인이 이 모양이니 국간이 비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럼에도 오로지 큰 목소리 언론으로밖에는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알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진짜 범인을 가까이 두고도 그 범인의 말에 속아 애먼 선량한 사람에게 죄를 묻고 따지고 자신들의 분노를 투영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정치와 사회라는 분야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큰 목소리 언론이 전해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 부정부패한 권력놈들이 언론을 꽉 휘어잡고 그들과 악의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도 당연한 이치다. 드디어 망할 위기가 닥쳐왔고 기업들의 줄도산, 가정마다 신음소리, 자살 등 나라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곪을 대로 곪고 터질 대로 터진 것이라 이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은 이번만큼은 권력을 휘어잡고 자신들의 세상을 누리는 것을 잠시 참아야 했다. 어찌 보면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가 부도라는 엄청난 똥을 싼 자리에 치우는 걸 누가 좋다고 반기겠는가.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건 기득권 세력에게는 귀찮은 노릇이었을 테고 이참에 잘됐다 하고 휴식기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민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아도 나라가 망하고 통치자가 운영을 잘못하면 내 삶도 망가지는구나를 깨달았다. 어쨌든 찾아온 국가 폭망이라는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이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반대편 세력에게 바지사장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의 천국을 잠시 포기한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억력을 악인들이 열심히 지워주는 작업을 할 거란 생각은 못했다. 악인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정말로 시간이 지나자 많은 국민들이 말짱 도루묵처럼 악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다 잊고 다시 온갖 좋은 단어들과 유혹의 미끼들에 홀려 다시금 기득권 세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빼앗긴 동안 기득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을 가스라이팅하여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 노력은 자선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눈물나는 노력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왕의 자리는 다음 순번에 다시 찾아오면 된다.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빛이 났다. 국민들은 그동안 권력놈들의 해온 짓거리에 분노를 표할 만도 했건만 자신들의 집에 있던 귀한 보물들을 국가에 스스로 나서서 내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라의 곳간을 또다시 국민들의 힘으로 채워갔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들 자기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해 내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이에나 같은 개쓰레기 기득권 몇몇은 이때 국민들이 망해서 내놓은 재물, 재산을 긁어모아 더욱 부자가 되었다는 재수없는 썰도 있긴 하다. 무튼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는 이 훌륭한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한 기운에 힘입었을까? 기득권 세력이 볼 때는 바지사장이 되기엔 하등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일개 개돼지일 뿐인 인간 하나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기득권 입장에서는 지편들이 말아먹은 나라의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겨우 벗어났겠다. 그 똥은 이제 다 치운 것 같으니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치워진 자리에 들어가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있는 그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가 차고 배알이 꼴렸을까.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기득권 세력이 볼 땐 듣보잡 하나가 나타나서 설친다고 생각했을 거다. 그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할 평민의 존재였다. 자신들이 귀족인 줄 아는 똥멍청이 권력놈들의 눈에는 그깟 평민 듣보잡 나부랭이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날뛰어봐야 감히 못 오를 줄 알았던 그놈이 극적으로 바지사장에 뽑혔다. 감히 이 바닥에 나대지도 못하게 밟아놔도 시원찮을 미천한 계급의 인간인데 앞으로 5년간 그의 말을 듣고 머리까지 숙여야 한다는 사실이 오랜 세월 대를 이어 기득권 세력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 생각으로는 앞서 5년
5년간 참은 것도 아주 많이 참은 것이다. 그런데 또 5년을 활개치지 못하고 쭈그려 있으려니 환장할 노릇이다. 위기감도 느껴졌다. 적당히 근신하다가 돌아오면 다시 자기들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실패를 맛보자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을 또 반대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갖 수를 다 써서 바지 사장이 있는 동안 국민들의 희망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바꿔놓아야 했다. 그들은 큰 목소리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위대함을 알리고 저 꼴 같지도 않은 바지 사장은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다시는 국민들이 반대편 세력에게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바지 사장이 운영하는 모든 것에 족족이 반대를 하고 초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해석들을 마구 국민들에게 들려주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고지곳대로 믿으면 바지는 당장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와야 할 나쁜 인간이었다. 행여라도 다음 5년을 또 근신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5년 동안 열심히 이 듣보잡을 족쳐놔야 했다. 하루하루가 아주 아까워 죽겠다. 저놈만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다시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건데. 이 기득권 세력은 반격해서 쓰러뜨릴 틈만 엿보았다. 이 나라 법의 온갖 구석구석 사방팔방 다 뒤져서 하나라도 걸려들면 대서특필 온 동네방네 다 떠들어댈 참이다. 바지 사장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감탄사 한마디마저도 모두 채집하고 분석하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법망에 걸려서 걸려드는지 살폈다. 그러다 바지 사장의 말 한마디를 낚아채 그 촘촘한 법망에 걸러 크게 부풀리고 확대 해석해서 거품을 물며 드디어 5년을 참지 않고 쫓아낼 묘안을 생각해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온 큰 목소리 언론이 같이 빼앗빼앗거렸고 계속해서 말하여 탄핵의 위기까지 쉬지 않고 몰아갔다. 이것을 빌미로 끝장내자 기득권 모두가 바라고 염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 그들로서는 이렇게까지도 노력했는데 어쩔 방도가 없으니 아주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었다. 그간 기득권들이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아주 쉽고 간단했던 부동산 투기. 일찍이 정보를 주고받아 아는 놈들끼리 이 나라의 큼직한 노른자 땅을 뚝뚝 떼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갑부가 된 이들을 보고 뒤늦게 깨달은 국민들은 남은 조각난 가루 같은 나머지 땅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안에 많은 불공정들이 자리하게 되었다. 일찍이 1억 천금을 불공정한 정보로 먼저 가져간 자들의 불법적 포식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바지 사장은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려 했다. 그러자 가루 같은 땅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재산 좀 불려보겠다고 치열하게 다투던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가루 땅을 빼앗으려 한다며 바지 사장을 욕하고 반감을 가졌다.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크게 나눠먹은 불공정한 놈들 때문에 만들려는 규제를 그 규제가 생기면 그런 전문 투기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텐데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나서서 가루나 받아먹는 일반 국민들이 더더욱 그 바지를 미워하게 되었다. 내 집값이 떨어진 것도 바지 사장 탓으로 하늘에 비가 와도 바지 사장 때문에 비가 왔다고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재수없는 일까지 모두 바지 사장의 탓으로 돌렸고 그걸 듣는 국민들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덧없는 증오심은 계속 하다 보니 제 스스로 세뇌가 되어 과연 죽이고 싶은 심정까지 이르렀다. 한편으로 열심히 군부를 지피기 위해 큰 목소리 언론에게 더 열심히 까라고 일러주었다. 인간이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누군가 나에게 빵을 먹으라고 주어도 그걸 받고서 이깟 빵을 주고 이 빵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빵을 주다니 너무했네 라고 평가를 할 것이고 빵을 받고서 마침 배가 고프던 참에 자신이 먹을 빵까지 나에게도 나눠주는구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나에게 준 것이구나 이 빵은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 빵을 준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과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보려고 작정한 그들이 짓거리는 대로 국민들의 뇌 속에 들어가도록 세뇌했다. 그 법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함이었지만 당장 자신이 기대한 이득이 좌절된 국민 개개인에게는 바지 사장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분노한 국민들을 이삭 줍듯이 자신들에게 주워 담으며 기득 세력은 더욱더 열심히 바지 사장을 욕하고 이간질했다. 어차피 이번 5년은 안 될 바에 다음번엔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각오로 미래의 다음 바지 주자도 물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매국노 이기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이 세력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욕심에 올라타고 싶은 자들이 딸랑이며 다가왔고 세력이 세지려면 그에 맞는 적당한 인원이 필요하니 모두 받아들여 주었다. 그 세력의 집단은 정치를 이용해서 개인 사업을 하려는 자들의 출세길이었다.
입법 권한을 가져서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에 맞게끔 법을 바꾸고 만들기 위해서 배지를 달았다. 그 배지를 달기 위해 쓰는 비용은 개인의 부와 성공을 위한 투자였으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관문이었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선 악마들끼리도 연합을 해야 했고 또 그들끼리 나름 잔합이 잘 되었다. 애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면 이 세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맞상대를 하여 기득권 세력이 폭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반대편의 세력도 세월이 흐르면서 마찬가지로 모두가 한마음일 수는 없었다. 각가지 나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이 반대편 세력에 있었고 그들끼리의 다툼도 잦았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모두가 신도가 아닌 것이다. 그 중에는 장사치도 있고 영업사원도 있다. 사기꾼도 있고 사랑꾼도 있다. 신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득권 세력의 부조리함을 막고 상대하기 위해 모인 반대편의 세력에도 모두가 선이나 정의감에 불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 선과 정의의 길은 어렵다. 참아야 할 것도 많고 견뎌야 하는 것도 많다. 그것은 수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고행의 길이다. 그러나 반대로 악의 유혹은 달콤하고 쉽다. 그래서 언제고 한 발짝의 차이로 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 이 반대편 세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묵묵히 고행을 이어가는 사람, 가다가 꼬꾸러진 사람, 애초에 선의 마음이 없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첩자들, 다양하게 이 반대편 세력 안에 있다. 또다시 말하면 반대편 세력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의감에 불타올라 거침없이 기득권과 싸우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서 전투력을 잃고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그 자리만 차지하는 자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제2의 기득권이 되고 싶으나 원조 기득권 세력에는 뒤늦게 발붙일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이 반대편 세력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적당히 힘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세력 내에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없앨 사람은 오물을 묻혀서 내쫓고 내쫓아지지 않으면 달콤한 유혹으로 미끼를 던져 걸려들게 한 다음 협박을 하기도 했고 이기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도 쓸 수 있는 자들이다. 프락치도 심어서 들여보냄으로써 이간질을 부추기고 결코 반대편 세력의 힘이 자신들보다 커지지 못하도록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것이다. 반대편의 세력이 커지지 않게 국민들에게 생각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갈래의 갈라치기들을 시도했다. 두 세력의 싸움은 언제나 권력을 두고 하는 전쟁이었고 기득권 세력은 그 권력이 자신을 위해서 필요했고 반대편 세력은 기득권 세력에게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막기 위한 권한과 또 그 권력을 옳은 곳에 쓰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누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쨌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의 힘 차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내 집 앞은 깨끗이 쓸어도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은 열심히 쓸어주지 않듯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과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일의 열정과 간절함의 차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거대한 세력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딜을 했다. 기득권의 독식을 막고 다수의 삶을 위한 반대편 세력에는 힘없는 국민들이 응원을 보탰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미약했다. 한 일례로 유튜브에서 못돼 처먹고 기득권 이익에 부합하게 방송하고 편가르고 혐오하는 자들에게는 몇십은 기본 몇백 이상의 거액의 후원이 쏟아진다는데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힘겹게 취재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을 내보내는 채널에는 십시일반 보내는 후원의 금액들이 그들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 참 씁쓸하다. 자세한 정치 사정은 관심 없고 자기 앞에 관심만 갖고 사는 국민들 대부분은 선거 때가 되면 투표는 해야 되겠고 힘세 보이는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도 힘이 세지는 것 같아 그쪽에 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표가 지는 쪽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세로 기우는 편에 아무 판단 없이 찍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도 앞뒤 안 가리는 오로지 이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 세력을 좋아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세히 보던 스치듯 보던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려주는 뉴스에서 풍기는 뉘앙스와 머릿기사만 보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르는 동물들처럼 은연중에 홀려서 언론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편견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언론은 힘이 세고 포악한 권력에게는 아부하는 자세와 함부로 대들지 못해서 입을 다물고 비판은 약하게 칭찬은 과하게 했고 반대로 별 위협이 되지 않고 배려해주는 매너 있게 대해주는
만만한 권력에게는 비판은 아주 가혹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칭찬은 마지못해 하거나 대강대강 스치듯 하고 말았다. 그나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인터넷이었는데, 이것이 깊이 세뇌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기득권이 모가지를 틀어쥐고 있던 언론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이 사회 중심 기둥의 썩은 부분들을 하나둘씩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한 지역이 자국 군인에게 학살을 당하고 초토화되었던 것도 단순한 일개 세력의 폭동인 줄 알고 있었다는 많은 시민들이 누군가 전해주는 생생한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는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이 인터넷의 중요함을 악인 또한 모를 리 없으니 진실을 더럽히고 헷갈리게 만드는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로 횡행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 매국노 깡패 사기 집단 기득권 세력은 5년은 겨우겨우 참았는데 또다시 5년을 참아야 된다는 분함에 그 권력을 되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큰 목소리에 이겨낼 자 없었고, 결국 그 바지 사장은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일들과 자기 본분을 다했던 노력과 성과들은 모조리 땅에 파묻힌 채 온통 안 좋은 성적표와 공격받으며 5년을 생존했고, 일을 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못했다고 욕을 하고 하는 일마다 잔뜩 방해해놓고 100점 못 맞았다고 야단이 났다. 오랜 세월 대를 이어 관료 자리에 있던 자들도 그 바지 사장을 우습게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들이 혹할 만한 인물을 내세워 반드시 그 권력을 되찾아야 했다. 모두가 각기 노력하다 보니 의견이 갈래로 갈라지고 큰 두 가지 물줄기를 이루었다. 과거에 신격화가 단단히 되어 있던 선배의 가족을 섭외하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에게 일타 교육을 시키고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언론에 광고를 짓고 브레인들이 써주는 대본을 자근자근 읽어내려가도록 훈련시켰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망령까지 끌고 나와 후광으로 써먹었다. 또 하나의 인물은 그의 평범치 않았던 과거 이력을 부각시켜서 모든 국민의 말초적 욕구를 자극했다. 그러한 마케팅 덕분에 기득 세력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바지 사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간 다방면에서 공격을 하며 바지 사장을 개새끼로 만들어 놓은 결과 국민 여론이 기득 세력을 향해서 쏠리게 되었다. 기득 세력이 5년간 악착같이 언론과 관료들과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과였다. 자신들의 권력, 이권을 나누자고 말하는 바지 사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꿀맛 같았던 편법과 불법도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바지 사장은 그들 기득권에게는 악마나 다름없었다. 노력이 가상하게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자가 새로운 바지 사장으로 뽑혔고, 새롭게 바지 사장이 된 자는 과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 성공 스토리가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라 믿었다. 그가 그의 성공 방식대로 이 나라를 정말 잘 끌어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다. 사업의 성공이란 그 사업을 하는 개인의 이익인 것이다. 사업이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해도 그것이 성과였으며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이었다. 5년간 기득권 자신들이 가져야 할 그라운드를 차지하고 내려온 아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바지 사장은 나락으로 보내 정신 차리게 해줘야 했다. 인정사정 없이 밟아서 혹여나 이 인간의 참모습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애정마저도 빼앗기 위해 내려온 바지 사장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만들고 가공하고 협력하여 소문이 진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바지로서는 모멸감을 느낄 만큼 조롱하고 비웃었다. 바지 사장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의 주변인들의 목을 조이며 그로 하여금 너 때문에 고통받잖아 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그 바지 사장에게는 치명적인 벌이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더 힘들어했다. 원래 우리의 것인데 감히 5년간 빼앗아간 죄, 그 때문에 자기들 사업에 5년간 차질이 생긴 죄, 그 죄를 물어야 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괴롭혔다. 진짜 죽을지는 몰랐지만 갖은 방법으로 한 인간으로부터 죽고 싶어질 정도로 괴롭혔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지난 5년에 대한 한풀이이며 예방주사였다. 다시는 겁없이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반대편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죽었다. 그 바지 사장이. 사람이 죽으니 뭣도 모르고 욕이나 해대던 국민들도 그 대상이 허망하게 사라지자 입 밖에 나오던 쌍욕도 잠시 머금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만 괴롭혀서 본분을 알도록 정신 차리기만 해주라고 했더니 진짜 죽어버려서 이 기득권 세력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참 복수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없어지니 죽은 자를 난도질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그렇게 왕관을 내려놓자마자 왕관을 가진 자체가 죄악이 되어서 괴롭힘이 타겟이 되었던 그는 그렇게 한낱 줌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신기루 같은 꿈을 얻고 바지 사장에 오른 그 사업가는 경력에 알맞게 온갖 국가주도 사업거리를 만들어내서 5년 내내 나랏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얼마나 알뜰한지 잔돈 하나 허투루 생기는 적이 없었다. 일단 자신에게 올 이익이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사업가의 마인드이다. 분명한 이익을 내는 것.
사업가에게는 그 이득을 보장해줄 고객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객이든 호갱이든. 세상은 조금씩 발전해서 과거의 선배처럼 무지막지하게 저항 세력을 포갑으로 잠재우기도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개버릇 남주나 주먹이 자꾸 튀어나왔고 그 주먹에 맞아 반항할 힘이 없는 소수의 국민들이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협박과 웃는 얼굴로 더욱 잔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개개인별로 조져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의의 실현인 마냥 큰소리 언론이 떠받쳐 주었고 저항하고 힘없이 맞아 쓰러져간 국민을 일개 나쁜 시민으로 만들어버렸다. 희생보다는 이익만 있으면 되지 않냐는 뻔뻔한 마인드의 바지였다. 그리고 광고의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잘 아는 이 사업가 출신 바지 사장은 연일 가래 끓는 못 듣기 싫은 목소리와 볼품없는 면상을 자주 드러내어 국민들에게 자신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심어주었다. 이미지 메이킹에는 아주 훌륭했다. 나라를 상대로 사업거리를 만들다 못해 거대한 환경오염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밀어붙이고 꼬시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기득권 세력의 동조를 모아서 마침내 국고의 밑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파내기 시작했다. 그의 욕심은 참으로 기득권 세력이 모아도 대단했고 끝이 없었으며 아주 알뜰살뜰했다. 말리고 싶어도 말렸다가는 자신도 골로감으로 동조해야 했고 까딱하다가는 지난 10년의 근신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바지 사장의 모든 면을 칭송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악은 그 욕심만큼 살을 찌우고 거대해져서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그러므로 그에 마땅한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것은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기득권 세력 또한 일이 잘못된 것 같아도 반대하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동조하는 순간 바로 공범이 되므로 발을 뺄 수도 담글 수도 없었다. 이 세력의 결속력은 이익을 위한 단합이기도 하지만 협박과 협박을 얽힌 단합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악행을 공유하며 만일 허튼 짓 하다가는 그 사람 하나를 골로 보내는 것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는 깡패들의 생활 양식과 같았다. 이러한 법칙은 개인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잘 유지되었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도 갈수록 배우고 진화함으로 대중에게 보여지는 광고와 홍보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과업이었다. 이 바지 사장의 엄청난 대형 사고 또한 드러나게 되면 그에 동조했던 기득권 세력들 자신들도 끝이기에 함께 입닫고 갈 다음 타자에 올인했다. 반드시 이 기득 세력을 유지해야 했다. 다음번 바지 사장도 자신들의 무리 안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많은 일꾼들에게도 작업을 지시했다. 발달된 인터넷을 이용해 사람들의 여론을 조종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반대편 세력은 쓰레기로 그리고 자신들은 유능하고 유일한 인물인 것처럼 광고하기 바빴다. 일반 국민이 쓴 것처럼 보이는 댓글과 글들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조작되어서 인터넷 세상을 뿌려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 양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을 알 수 없는 국민들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쪽으로 치우치고 동의하게 되었다. 기득권 세력은 혹여나 터져나온 고름 같은 제약은 재빨리 한 마음으로 수습하고 잘라야 될 꼬리가 있다면 거침없이 자르면서 중심 세력의 안위를 보호했다. 그리고 감성 높은 국민들이 지난 반대편에 그 대먹지 못한 듣보잡 국민들의 감성을 올려서 승부를 보았듯이 그것이 좋았던 이 세력도 그것을 써먹기로 하였다. 그래서 다음번 내세울 바지 사장의 미담을 없는 것마저도 쥐어짠 다음에 온갖 창작력을 더해서 소설처럼 만들었다. 감성을 건드리기 위해선 동정심만한 게 없었다. 이 예비 사장의 고초를 기획하여 고통에 빠뜨리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국민들로서 아픈 이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어하는 착한 본성을 건드린 것이다. 과거에 비명 행사한 망자의 후광과 역사 또한 사실 가공되고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순수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잘 살게 해준 것이 그 망자의 능력이었음을 믿었고 그 신과 영웅 같은 망자를 추념하며 그 당시 그가 이뤄냈다고 믿고 있는 성과를 그 망령의 가족이니까 다시 한번 이뤄줄 거라는 소망을 가졌다. 그 시절을 살았던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의 후계자 바지 사장을 보면서 밥을 굶지 않아도 되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이 바지 사장에게 표를 던졌다. 이제는 밥을 굶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향수는 정말 강력했다. 돈을 아끼지 않고 광고비에 투자했다. 큰 목소리 언론을 한껏 활용하고 구워 삶아 이 바지 사장에게 스토리를 만들고 신화적인 인물로 비슷하게 꾸며놓았다.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지 사장이 되었다. 일찍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 소수 국민들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국민의 대다수는 큰 목소리가 떠돌던 대로 그 광고를 믿고 허위 광고임은 의심하지 않았다. 이 기득권 범죄 매국노 사기권 세력은 무서울 게 없다. 늘 그래왔듯 혹여나 이 바지가 이를 서툴게 해서 국민에게 욕을 먹게 된다면 그 모든 잘못은 그 바지에게 몰빵시키고 손절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또 열심히 광고하고 혹할 만한 다른 사람 하나 구해서 다시 심한 고문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기득 세력에게
게르지 같은 국민들은 잊기도 잘 잊어서 조금만 밑길이 가지고 흔들기만 해도 과거에 당한 사기 피해는 잊고 다시 침 흘리고 환호하고 몰려오는 아주 다루기 쉬운 것들이었다. 이 바지 사장 또한 오르자마자 경쟁하던 때에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반대 세력 중에 해치우기 만만한 아주 작은 집단을 촘촘한 법망에 걸러서 한 방에 해치워버렸다. 이것은 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바지 사장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 자는 그냥 태어나 보니 권력자 집안에 있었을 뿐이었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그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실에서 자란 화초일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무식함은 아무리 수첩에 적어줘도 까딱하면 질질 새어나왔다. 기본 자질이나 잔머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 사장 자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자를 앞에 내세운 데에는 그들만의 이점이 있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바지 사장은 너무 자기 고집이 세고 모조리 자기 걸로 챙겨가려 했었기 때문에 넌덜이 났었기 때문이다. 하여 모든 세상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지금의 바지 사장이 오히려 자신들이 활개를 치는 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국민들에게는 감춰진 다른 브레인들의 머리를 써먹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이 바지 사장은 카메라 앞에 나설 때만 미소를 짓고 써준 대로 읽고 고상하게 있으면 그만이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자라온 온실의 환경 그대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저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나 보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이고 하면 그만이었다.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뜻하지 않은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 시간 바지는 중요한 개인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 만큼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은 국가를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고 소식을 듣고도 그냥 적당히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고 제대로 수습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던 공무 조직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발벗고 나서서 수습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공무원 나부랭이가 없었으며 뭐가 뜨끔했던 건지 비겁하게 가족과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들의 뒷조사를 하는 대단히 구린내 나는 짓들을 하였다. 성심성의껏 수습을 하려 하는 모습이 아닌 뭔가 훔치다 걸린 듯 감추고 빼돌렸다. 그것을 본 피해자 유족들은 슬픔에서 분노로 점점 변하게 되었고 그 분노를 시위로 표출하게 되었다. 옛날처럼 그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바지 사장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제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하는 억울함이 샘솟았지만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주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다독였다. 또다시 권력을 빼앗기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득권 세력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 커다랗고 허망한 사고에 국가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이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없애버려야 할 방해꾼이며 악당이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을 돈에 목숨 건 나쁜 인간들로 만들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도우려 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억울함을 도와주려 했던 반대편의 세력을 오히려 피해자를 이용하는 사기꾼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었다. 많은 국민들의 판단은 목소리가 큰 쪽으로 더 기울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비극 앞에서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자신들은 쓱 빠져나왔다. 그리고 국민의 싸움판에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조무래기들을 심어서 아낌없는 돈의 지원을 베풀었다. 돈이면 영혼도 팔 일개의 사람들은 그 세력을 위해서 기꺼이 개새끼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 세력이 굳건히 유지되어야만 자신의 사업에도 이득이 되는 돈만을 섬기는 거대한 장사치들도 이 바지 사장의 안위를 보필하기 위해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줄 조무래기 용역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다. 사람 사는 세상이 맞나 싶은 이 비극에 그 현장은 처참하지만 그 현장과 거리가 멀게 브라운관에서 지켜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세금을 들먹이며 자극하는 큰 목소리 언론이 외치는 대로 점점 세뇌되어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해지면서 나만 아니면 되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세금을 쓰나요? 라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박아졌다. 이웃의 슬픔에 내 돈 한 푼이 들어갈까봐 국민들은 애써 모른 채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고보다 처참한 영혼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나 싶었는데 정말 강한 한 방이 찾아왔다. 바로 그 바보 바지 사장의 사적인 관계였다. 오래전부터 멘탈이 약하고 생각이 별로 없었. 이 바지는 사기 쳐먹기 딱 좋은 뇌가 순수한 사람인지라 그 성격을 아는 사적인 친분자가 이 바지 사장을 자신의 말만 듣는 꼭두각시로 오래전부터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자가 차라리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조종하는 자 자체의 인물도 천박스러웠다. 그런데 이 바지 사장은 이미 노련한 경력 있는 한편의 기득 세력권의 말보다는 개인적으로 자신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적 친구의 말이 더욱더 믿어웠다. 보는 눈이 아주 협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내 친구가 가장 소중했다. 그냥 드라마나 보고 편히 누워서 가만히 있어라 하고 안심했던 기득권 세력의 관리가 덜 했던 탓일까? 이 바지 사장의 조종자로 존재한 다른 병신이 이 나라 주인 노릇을 하며 기득권 세력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헤쳐먹고 절차도 없이 왕노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걸리지나 말지 욕심만 많지 별로 똑똑하지 않은 이 두 명의 바지는 결국 세상에 들키고 말았다.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내가 뽑아놓은 바지 사장을 제끼고서 그동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상스러운 인간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지를 뽑지 않았던 국민은 당연히 싫을 것이고 바지를 뽑아주고 믿었던 국민은 자신의 표가 저 상스러운 인간에게 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했다. 내가 던진 표가 모두 헛수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다시는 속지 말자 다짐하고 거리로 나섰다. 한 목소리로 외쳤다. 꺼져라 시발놈들아. 기득 세력도 애초 계획이 없었던 바지 사장의 선 넘은 일탈에 배신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것을 적당히 포장하기에도 이미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고 너무 많이 들켰다. 어떠한 말로도 개돼지의 원성을 잠재울 수가 없었다. 똥을 밟은 기분이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지금 복구할 수 없는 이 사태의 기득 세력권은 또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가 아니라 대놓고 큰 소리로 이 바지 사장을 잘라야겠구나 하고 머리를 썼다. 그렇게 외침으로써 그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도 바지에게 속은 것이다.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도 너희처럼 정상인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몸통이 머리를 자름으로써 머리만 버리고 몸통이 남기로 한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염치를 불구하고 바지 사장을 몰아내기로 결심했다. 거의 모든 것이 허구로 만들어진 그 바지의 실체와 그런 바보 같은 바지를 조종하던 더 막대먹고 모자라 보이는 것의 실체가 충격적인 건 너무나 당연했다. 그렇게 온 국민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었던 기득 세력은 성난 민심에 자신도 같은 생각이며 한편이라는 연기를 펼쳤고 그렇게 또 책임과 처벌의 위험에서 빠져나왔다. 모든 국민의 원성은 이런 멍청하고 포악한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만들어내는 기득권 세력에는 관심이 없이 뚜렷한 표적물이 되어서 조작거리에 널린 바지 사장에게로 향했다. 지난번 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버린 초특급 대형 사고 다음으로 이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바로 또 나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다시 끔찍하게 5년을 반대 세력에게 뺏기고 금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니 미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 와신 상담해야 하지만 5년의 시간은 쓸개집보다 쓰다. 국가 부도 이후 빼앗긴 10년도 기득권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또다시 그 근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니 너무도 억울했다. 시발 누가 저자를 바지로 쓰자고 한 거야. 써먹을 게 없어서 죽은 망자의 후광까지 동원해서 권력을 만들었건만 원망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5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종이인형 같은 바지 사장은 끌려내려오고 다시 바지를 뽑아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도 뽑아주면 다행이지만 억지를 부릴 순 없었다. 일말의 희망을 저버린 채 예상대로 반대편에서 바지 사장이 올라서게 되었다. 원래 자기 것처럼 여겼던 권력을 빼앗긴 상실감과 보장되었던 5년을 다 못 채우고 끝낸 자신들의 세상이 뼈에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다. 그 원망의 원흉이 모두 지금 뽑힌 바지 사장 때문인 것 같다. 사촌이 땅을 산 것보다 더 배가 아프고 심술이 난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과 죄악이 이 나라의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을 모른 채 오로지 내 맘대로 되지 못한 분풀이를 모두 반대편 세력과 그들 바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뇌에서는 권력은 자신의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통의 생각과는 달랐다. 권력은 자신들 것이어야 했다. 그게 바로 자신은 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실상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사고방식이었다. 혈통으로 왕을 계승했듯 권력은 태초에 자신들 것이었다. 빼앗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반대편 세력의 바지 사장이 온전하게 일하도록 놔둘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앞길에 늘 방해가 되는 이 반대편의 세력과 바지 사장이 너무도 증오스럽다. 그런데 저 바지 사장이 일을 잘해서 인기를 얻게 된다면 다음에도 자신들의 권력을 또 가지고 올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행여라도 다음번에 또 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씨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5년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권력의 쟁탈을 위하여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큰 목소리 언론과 결탁하고 합심하여 현재 바지 사장의 부정적 이미지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 바지
사장과 반대 세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모조리 개박살 내고 똥칠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더 부지런히 일해야겠다 다짐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아주 가득 차 있었다. 현재는 망쳤지만 다음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눈에 띄는 반대편의 새싹들을 짓밟아 놓을 필요가 있었다. 반대편 세력의 다양한 인물들 중에 눈에 띄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것 같은 유망주들은 모두 기득권 세력에게는 적이자 악마였다.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 하나 둘씩 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리스트에 올리고 하나씩 치밀하게 빌드업해서 제거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옛날 선배처럼 함부로 납치하거나 그럴 순 없었다. 깡패는 자신들의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칼부림으로 직접 몸싸움을 하여 상대편을 제거해 나간다면 정치 집단은 법이라는 칼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해서 상대편을 스스로 죽고 싶게 만들거나 감옥에 가두어 제거했다. 그 목적이 흉기를 휘두르는 자들만의 철저한 이익이기에 깡패 새끼나 빼찌던 놈들 새끼나 다 똑같았다. 똑같이 개새끼다.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법 없이 돼지 같은 탐욕에만 쩌들어 있는 게 어디 사람인가? 그들은 반대편에도 뿌락치를 심어놨다. 어떤 이는 뇌물 혐의로, 어떤 이는 땅 투기 의혹으로, 어떤 이는 성추문으로 갖가지 죄목도 다 계획했다. 이보다 더한 범죄를 기득권 세력의 집단이 늘상 저질러 오던 것이지만 상관없다. 지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그런 것 따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철면피를 가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뇌된 국민들에게는 기득권 집단의 불법은 들어도 충격이 별로 없는 데다가 잠깐 언론 귀퉁이에 잠시 비추고 국민들의 눈과 귀에서 멀어지면 그만이었으니까. 막지 못해서 감옥이라도 가면 또 남들보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약자를 위한다는 세력에서 아주 작은 비리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개거품을 물고 욕을 했으니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부풀려지고 커져서 난장판이 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었다. 그렇게 이 기득권 세력은 상대편 세력이 뿌려놓은 범죄의 씨에 뭐라도 새싹이 나게 기다리면서 어떤 것은 A에서부터 Z까지 기획하여 시기를 봐서 터뜨리고 그러면 언론이 바톤을 이어받아 대서특필로 연일 떠들어댔고 아무리 그들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도 그들의 소소한 잘못이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포장하고 과장해서 나쁘게 보여야 했고 경범죄도 범죄다라며 몰아붙였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로 만들어서 매장을 해야 했다. 언론은 계속해서 스토커 마냥 추적의 추적으로 표정물이 끝끝내 내려오던지 사라지던지 뛰어내리던지 감옥에 가던지 하는 최종의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떠들어댔다. 버틸 자가 없었다. 어떤 이는 억울한 마음의 죽음으로, 어떤 이는 순순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주고, 어떤 이는 억울하지만 자신이 배지를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승냥이 같은 언론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에 버티다가 괜히 이 반대편 세력의 모두에게 피해를 줄까봐 자리를 물러났다. 그리고 이 반대 세력에서도 모두가 정의와 선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 표적 안에 없었던 자들도 개인적인 일탈을 하거나 원래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사고치다가 걸리기도 했으며 그러면 이 기득권 세력은 그것을 기회 삼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며 이 반대 세력의 집단 모두가 개놈인 것처럼 세력 전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마구 씌워댔다. 심지어 지난날 국민 모두의 민주화를 위해서 몸바쳐 싸웠던 인물들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그 역사 이후에 태어난 또는 그 정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생을 폄훼하였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되려 더욱더 더럽고 추악한 집단으로 각인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을 했냐며 갖은 조롱을 다했다. 원래부터 더러웠던 세력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말이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지난 선배들이 잘못해서 이 반대편 세력에게 비난을 받은 것조차 억울해서 치사하고 옹졸하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대갚아주기도 했다. 국민의 대부분은 그날 하루의 뉴스를 따라 뉴스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일쑤였고 큰 목소리는 여전히 기득 세력의 편이기에 기득권 세력의 범죄는 귓속말처럼 쓱 하고 지나가서 며칠이면 잊어버렸고 반대편 세력의 잘못은 연일 입방아에 올려서 모든 국민이 알 때까지 외치는 꼴이었고 그들이 듣고 알게 되는 정보는 거의 반대편 놈들은 잡놈이요 믿지 마시오라는 뉴스와 바지 사장은 아주 나쁜 놈이요라는 허문담뿐이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 인터넷이 세상에 탄생하고 전역이 깔리면서 나쁜 놈들의 이용도 많았지만 큰 목소리가 얘기하지 않는 실체적 진실을 알려주는 매체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 스피커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동안 씌워진 가스라이팅의 복면을 벗은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득 세력원의 형편없고 개떡같은 모습 또한 인터넷에 그대로 뿌려지고 박제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관심만 갖는다면 누구든 이 세력의 실체를 알아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진실은 어디까지나 알려고 해야 하고 찾으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원래 진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결코 그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놔두질 않는 법이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기득 세력은 자신들의 집단에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일도 없고 내세울 게 없으므로 상대편도 자신들과 똑같은 그렇고 그런 놈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다. 매국노 깡패 범죄 사기꾼 기득권 집단은 힘으로 돈으로 그리고 유리하게 선점하고 있는 목소리 큰 광고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의 바지 사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나날이 시끄럽게 외쳐댔다. 그러다 전 세계적 위기가 찾아왔다. 이 작은 나라도 별 수 없었는데 온 국민이 위험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 세계적 위기도 기득권 세력은 절호의 기회로 삼았고 이 바지 사장 때문에 잘 될 일도 안 된 거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방책인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 극약 처방을 하지 않느냐며 따졌다. 그러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그러게 왜 극약 처방을 안 쓰지? 하고 궁금해했고 불만을 품었다. 고심 끝에 해결책이 나오면 왜 빨리 해결하지 않았느냐 재촉에 재촉을 하고 해결책을 쓰면 그 해결책 때문에 다른 피해가 생겼다며 바락바락 악을 썼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장사의 눈물을 방송에 담고 해가 뜬 날에는 우산장수의 눈물을 담아 온 국민들이 얼마나 이 바지 사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떠들어댔다. 이러한 환경에서 바지 사장은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하면 안 했다고 욕먹고 하고 있으면 왜 더 안 하냐고 욕을 먹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월급과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 기득권 세력도 겉으로는 늘 일하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대놓고 파업을 외치고 매번 국가 운영에 걸림돌을 자처하여 깽판을 부렸다. 그러나 정말 답답하게도 그들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이유에는 그러한 깽판을 큰 목소리 언론이 제대로 옮겨 실지 않은 탓도 있다. 뭐든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생떼를 부렸으며 그들의 생떼는 큰 목소리 언론이 문제 삼지 않았기에 국민들은 당연한 반응인 양 여겼고 큰 문제 삼지 않았다. 바닥에 드러누워 징징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문제 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들리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는 개미 소리보다 작았다. 그런데 그 기득 세력의 노력과 바람과는 달리 기득 세력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바지 사장과 또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 기득 세력은 외국인의 생각마저 바꿀 수 없으니 그 소식을 되도록이면 숨겨서 많은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일마다 안 되라고 저주를 거는데 일이 원만하게 되는 건 당연히 힘든 일이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초를 쳐놓고 그래서 일이 그르쳐지면 그 일을 그르쳤으니 좋은 말 할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식이었다. 그걸 보는 다수의 국민도 자세히 관심 갖지 않으면 크게 들려오는 큰 목소리 언론을 보고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조금씩 국민들의 마음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수가 욕하는 걸 보니 욕먹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모든 일을 망조라고 부르짖으며 곳곳에 국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바지 사장을 험담하기 바빴고 세계의 위기도 개인의 불행한 일도 자연재해 맞아도 모두 바지 사장의 탓이라고 떠들어댔다. 세계의 위기로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자 국민 개개인의 짜증나는 마음의 분풀이 대상은 당연하게도 점차 기득 세력이 원하던 대로 바지 사장에게로 향했다. 이때가 바로 기회인 것이다. 기득 세력은 꼼꼼하게 전 세대에 걸쳐 그 세대 눈높이에 알맞게 그들의 분풀이를 모두 들어주고 해결해줄 것처럼 끌어안으며 그들의 분노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게 부채질을 했고 그래서 국민에게 현재의 바지 사장은 개놈의 새끼로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들어주고 있는 이 기득 세력은 그들의 구원자로 세뇌를 시켰다. 원래 나라 돌아가는 꼴에 별 관심 없는 젊은이들은 이 기득권 세력의 계획대로 불편해진 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바지 사장의 해결 방향을 문제 삼으며 지들도 별 대안이 없으면서 본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욕을 해대기 시작했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얻어들은 거짓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대한 진실 거짓 판단도 없이 열심히 인터넷에 퍼날랐다. 개인의 불만을 마치 사회정의의 부재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곳에 노출시켰다. 보통 정성이 아니다. 이들이 이럴 정성을 더 좋은 곳에 썼다면 싶을 정도로 아까운 에너지들이었다. 많은 바지 사장을 겪으며 살아왔던 노년층계는 그들의 젊은 시절 가장 두려워했었던 규정된 적의 나라를 재료로 삼아 현재의 바지 사장이 그 적국의 편이다라는 개구라로 다시금 나이든 국민들의 기저에 깔린 젊은 날의 공포를 되살렸고 그 공포는 이 말도 안 되는 개떡같은 논리가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세뇌된 노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당시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가상현실을 주입받음으로써 바지 사장을 간첩으로 믿고 증오하고 혐오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점집에 가자마자 점쟁이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왠지 내가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말에 온갖 힘들었을 것 같은 기억을 다 떠올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그 기득권 세력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너희가 얼마나 힘드냐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보면서 너희가 힘들게 된 것은 모두가 이 바지 사장과 반대편 세력 때문이라면서 그 정도로는 힘들
힘들지 않았던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힘들다. 앞으로도 더 힘들 것이다. 힘들게 된 게 얼마나 너희에게 부당하냐.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지금의 바지 사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반대 세력과 바지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렇게 국민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혐오를 부추기며 부정적인 감정을 양산해냈고 그렇게 끌어모은 감정은 한 곳에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득권 세력이 5년 내내 이 바지 사장을 욕하고 다닐 동안 바지 사장은 할 일이 많았다. 그동안 내국 깡패 사기 비리 기득권 세력이 3권을 장악하며 법을 재단하고 결론짓고 집행하는 사람을 한편으로 구성해 놓아서 그 법을 무기로 휘두르던 불공평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것은 무기를 가진 자에게는 요술상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돌고 돌아서 악이 승리하게 되는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목을 차단하면 이 기득 세력의 힘을 조금이라도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여러 갈래 중 하나의 분야에 손을 보는 것을 시도했다. 개혁에는 항상 개혁당하는 자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유지에 있어서는 거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반발하고 있는 이 기득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감히 발도 들이지 못하게 세게 맞붙어야 했다. 평소에 험난한 일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해결하던 자들도 이번에는 자신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는 일이니 모두가 나서서 거칠게 싸워야 했고 힘을 써야 했다. 자신을 귀족이라 생각하는 인간들마저도 허세를 내팽개치고 머리를 밀며 그들이 비웃어 마지 않았던 버러지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따라하며 땡깡을 피웠다. 이 기득 세력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에 아주 거품을 물고 본색을 드러내며 저항했다. 저 본색을 보아하니 정말 필요한 개혁이구나 싶다. 이 기득권 세력의 땡깡이 겉으로는 정의롭게 보여야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원래 지들만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개혁이 되면 온 국민이 무언가 큰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 마냥 호소하고 꼬셨다. 큰 목소리 언론 또한 자신들도 쏠쏠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 기득권 권력의 힘이 약해지면 자신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함께 동조하며 마치 언론을 개인의 SNS인 마냥 매일같이 추측과 상상 그리고 바램을 담아 이 반대 세력의 의도를 악마화하기에 열을 올렸다. 반대 세력의 개개인을 오염시켰고 폄훼하였으며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방송과 언론에 등장하여 악을 쓰며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나오는 소식에도 거품을 물고 경악, 충격 이러면서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의 그 어떤 흉악범보다도 연쇄살인마보다도 나라를 판 매국노보다도 더한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되었고 손가락질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몇 달째 개혁자 한 사람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다. 지겹도록 인간 폭격을 가했다. 몇 달 동안 이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뉴스에는 온통 이 개혁자를 비난하는 소식뿐이었다. 이 목소리 큰 언론들을 꾸짖거나 그만하라고 할 어른이 없었다. 동조하는 국민들도 마치 자신들은 예수라도 됐냐 그 표정물의 모든 행위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최악의 범죄자를 만난 것처럼 비난하기 바빴다. 그렇게 사람이란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얻게 되는 카타르시스가 꿀맛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독식하는 부동산에 대해 일부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독식하는 이러한 생태계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치고 쏠쏠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기득권들은 발작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피하는 편법이 또 탄생하듯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사회 약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만든 그 규제에는 그 규제의 끄트머리에 걸려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조금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되는 국민들은 자신의 피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바지 사장이 악의를 가지고 빼앗아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너도 나도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은 바지 사장 때문이라고 욕을 했다. 자신들이 올려놓고 자신도 그만큼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게 만든 게 바지 사장 때문이라니. 얼마나 기득 세력이 열심히였는지 순수하고 그래서 바보같이 잘 믿어버리는 일부의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걱정하며 그 세금을 걷겠다는 바지를 욕했다. 5년간의 가스레이팅을 이길 자가 많지 않았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손해마저도 바지 사장의 탓이라고 하도 듣다 보니 진짜 내 일이 잘 안 풀린 게 바지 사장 때문인 것 같았고 세계적 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손해도 원인과 책임이 모두 바지 사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득 세력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많은 응원단을 사서 대대적으로 떠들고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다.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들의 세상에 오는 것은 개돼지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입시켰다. 세상에 온갖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세력들을 모아서 분노와 증오의 힘을 합쳤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의 하나가 정치요, 종교이다. 이 보지 않고 지도자의 말에 따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기득 세력권이 이용하기 딱 좋은 세력이었으며 신의 이름을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챙기던 종교 지도자를 빙자한 이 사기꾼들도 이 기득 세력과의 성격이 같았다. 이 둘이 결탁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법처럼 여기는 순수한 신도들은 그 가스라이팅에 쉽게 세뇌되었다. 종교를 믿는 엄청난 다수의 국민을 기득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잘만 설득하면 모두를 한 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종교 지도자 몇몇이 결탁하여 도움과 대가를 주고받았다. 기득 세력과는 연일 못 살겠다, 나 죽겠다, 국민들 너네도 죽겠다고 해라, 지금 엄청난 위기다라고 하고 있었다.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과거에 당한 사기는 잊은 채 잘못된 정보에 점차 물들어갔고 다음의 바지 사장을 뽑는 기준은 미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바지 사장의 처단을 목표로 삼고 분노의 한풀이를 이 바지 사장을 눈앞에서 없애는 데 동조하게끔 세뇌되었다. 세뇌된 많은 국민들이 가문의 원수를 대하듯 바지 사장을 미워했다. 기득권의 심장을 겨눴던 개혁을 하고자 했을 때 개혁당하는 쪽에 개혁을 저지하던 대장이 바지 사장과 겉으로 드러나게 맞짱을 뜨게 되었고 그 대장은 자신이 개혁당하는 쪽이라 반항하고 받아친 것인데 국민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바지 사장을 이 대장이 대신 때려주는 것 같아서 환호했다. 그 환호를 보고 기득 세력은 안 그래도 세력 내에 내세울 참신한 인재가 없던 참에 그의 반짝 인기만 보고 미련하고 멍청하게 그 대장을 포섭했다. 그 대장을 도구로 이용해서 다시 권력을 되찾을 절호의 찬스로 생각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그 대장을 자신들의 바지로 정하다 보니 사람을 먼저 뽑은 다음 서류 심사와 면접을 보는 꼴이 되었다. 들여다보니 바지 사장을 하기에는 깜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낙제점인데 기득 세력권은 이미 패를 던진 상황이라 되돌릴 용기가 없었다. 어떻게든 버텨서 바지 사장으로서 등극하는 날까지 국민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 버텨보자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조금씩 알아갈수록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 폭탄을 풍선인 줄 알고 집에 들어온 기분이다. 이놈도 지난 선배처럼 모자라고 천박한 뒷배가 이 인간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놈의 살아온 이력도 쉴드를 쳐주기에는 무리인 것이 많았다. 진퇴양난이었지만 지난 과거에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근신했던 시간이 죽기보다 싫었던 기득권 세력은 이 위험한 TNT 같은 종잡을 수 없는 놈과 손을 맞잡기로 정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예비 바지 사장은 모자라기가 한이 없고 고집도 세었으며 아는 것이 없는 반면에 말이 너무 많았다. 말은 하나같이 저급하고 눈치 없이 솔직했다. 자신과 직접적인 일에는 거짓말이 유능했지만 본인이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성의 없는 답변을 아주 솔직하게 했다. 골치가 아프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 멍충이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수많은 과거의 행적도 기득권 세력에게는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정말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포장하고 분칠하고 광고했다. 운전대를 쥐어줘야 하는데 누가 봐도 불안했다. 낙장불입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가서 이겨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를 바지 사장의 후보로 뽑았다. 그 심정에는 국민과 국가는 없다. 오로지 뺏기고 싶지 않고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권력욕밖에 없었다. 이 폭탄을 알아본 반대편 세력의 염려와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었다. 이번 예비 바지 사장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또한 워낙에 근본이 없고 성정이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었으며 그 천박함이 가는 곳마다 입만 벌리면 줄줄줄 흘러나왔다. 이 근본 없는 자는 자신이 왕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있었고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바지가 되고 싶어 했다. 그야말로 바지의 바지였다. 폭탄이 이 지경인데도 그것을 기득권 세력에게서는 저지하지도 문제 삼지도 못했다. 저지했다가는 이 폭탄이 집안에서 안전핀을 뽑을 꼴통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당장 자신들의 세상이 급했다. 예비바지 사장의 흠결도 거대했지만 그의 정신적 지배자는 더욱더 상종하기 어려운 범죄자였다. 잠시 꿈처럼 반짝된 인기에 취해서 바지 사장의 자리까지 꿈꿨으나 현타는 너무 늦게 왔다. 이제 뒤로 돌아설 방법이 없었다. 그 둘에게는 앞으로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지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 감옥으로 가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었다. 원래도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예비 바지 사장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큰일을 해내기보다는 편하게 음주 가무나 즐기며 호화롭게 살고 싶은 욕망만 남아있는 인간이었다. 평생을 열정도 패기도 없이 살아온 그 스스로 자신이 바지 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도 마음도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저찌 이끌려 예비 바지 후보의 자리에 앉게 되니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다. 맞는 게 싫고 처벌받는 게 싫었다. 누군들 그려하지 않으리.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추적이 점점 좁혀오고 이러다간 정말 빼박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도망칠 곳은 오로지 자신이 바지 사장이 돼서 왕관을 쓰는 길뿐이었다. 자신도 없었고 그닥 하고 싶은 구체적인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한때 그 순간 구름을 탄 듯한 인기에 황홀했을 뿐이다. 그 인기에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인 게으른 그 인간은 이 나이에 뭔가 새롭게 배우고 익히고 싶지도 않다. 그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불법에 의해 감옥만은 안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소망만이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고 투명했다. 그런 그를 잘 아는 정신적 지배자는 넌 왕이 되어야 해.
넌 할 수 있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마시고 마음껏 놀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잘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서 실패한 적 있어? 나 아니면 너 같은 인간을 누가 받아주겠냐며 이 바지 사장의 기를 팍팍 죽여놨다. 칭찬을 했다가 채찍을 휘둘렀다가 하면서 똥오줌 못 가리는 바지를 다그쳤다. 그러나 각본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면 어김없이 그의 모자람이 방송을 타고 나왔고 그때마다 함께 하기로 결탁한 기득권 세력은 이 바지 사장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행 같은 개소리도 어떻게든 포장해주고 수긍해주고 합리화를 시켜야 했다. 쉴드 치는 기득권 지들도 설득할 수 없는 예비바지 사장의 오류를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했다.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기득권 세력의 노력은 눈물 날 만큼 절절했다. 리스크가 너무 컸지만 또 다시 자초되는 것은 더 싫었다. 영혼 없이라도 이 바보를 천재로 만들고 그게 안 되면 같이 바보가 되어야 했다. 자기가 해도 우스운 이야기를 기득권 세력은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신들을 다독였다. 이 바보가 어찌 보면 이용하기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적당히 좋은 것 던져주고 물고 빨아주면 줏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구워 삼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싶었다. 잘하면 실질적인 힘의 행사를 이 바지 사장을 통해서 더욱더 통 크게 할 수도 있겠다는 욕망이 생겼다. 걱정 말라고 큰소리치며 바지 사장을 이용해 진짜 왕이 되고팠던 그 정신적 지배자 또한 자신의 분수를 한참 모르는 머저리일 뿐이었다. 공부하지 않고 남의 등이나 쳐먹으면서 살아온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이라고는 천박하고 지저분하기 그지없었다. 부정하게 벌어놓은 돈을 자랑마냥 흔들어서 세력을 모으고 포섭했다. 예비 바지 사장과 경쟁을 한 반대편의 인물을 기득권 세력에서 없애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려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버러지 같은 자였다. 지난번에 죽을 때까지 괴롭혔다가 진짜 죽어버린 듣보잡의 환생을 보는 듯 이번 경쟁자 또한 보잘것없는 출신에 빽 하나 없는 자였다. 자신들의 귀족 세계에는 취급도 못할 계급이었다. 그러나 미쳐먹고 뒷배 없는 그였지만 빼앗을 수 없는 좋은 머리가 있었고 만만치 않은 추진력과 말빨의 소유자였고 대단히 기가 센지라 어디 가서 지지 않았다. 전부터 그 싹을 자르려고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은 징그러운 존재였다. 이상하게도 밟으면 밟을수록 크는 놈이었다. 그에 비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예비사장은 한없이 무지몽매한 덩어리일 뿐이었다. 이미 제대로 겨루면 질 것이 뻔한 싸움에 기득 세력은 골몰하여 그에게 10여 년 전부터 가했던 칼질을 다시 시작하면서 더 크게 소문내고 떠들어 확장시키고 이 인간 자체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민들이 이놈의 능력을 알아채기 전에 먼저 선수쳐서 이놈을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해할 만한 일들도 모두 앞뒤를 잘라서 그를 악마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가 기침을 해도 그것은 바이러스였으며 누군가를 다독이면 폭행과 협박이 되었고 저작거리에 큰 소문으로 나돌았다.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반대 세력의 무리들도 세월이 오래되면서 많이 오염도 되고 고인물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었다. 이 밟아도 죽지 않는 자는 기득 세력의 무시대로 연줄 하나 없는 호롤 단신인지라 그래서 같은 편인 세력 내에서도 변질된 고인물들이 반겨주지 않고 탐탁지 않아 하는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치이는 인간이었다. 그 모든 기득권 이기주의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은 곧 그가 그들과는 반대 부류라는 뜻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안 그래도 5년간 모든 재수없는 일은 바지 사장 때문인 것이라 여기게 된 국민들로서는 새로운 바지를 뽑는 투표에 앞서서 자신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탐탁지 않더라도 지금 미워 죽겠는 바지 사장을 없애줄 수만 있다면 다른 건 바랄 것도 없었다. 앞으로의 미래가 아닌 분노에 휩싸여 오로지 그 흉기로서 기득 세력의 무지몽매한 바지를 뽑아줄 마음이 굳게 섰다. 감정에 휘둘린 인간에게 이성은 뒷전이었다. 진실을 알고자 스스로 알아보고 노력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모든 편법과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꼬셔내는 기득권 세력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 기득권 세력에게는 마구잡이의 불법도 안하무인의 매너도 문제 삼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그동안 이간질의 진심이었던 기득 세력의 텃밭 가꾸기에 힘입어 비록 이 텃밭의 산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결실이었지만 국민들은 증오감에 불타올라 오로지 지금의 바지를 없애버릴 심정인 뿐인지라 이 결실을 붙잡고 왕관을 쥐어주었다. 보여준 유능함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 바지는 맞지도 않는 왕관을 어거지로 눌러 꽂았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기득 세력권의 힘을 마치 자신들 것이라고 여기는지 반대편 세력의 무력함을 비웃었다. 새로 뽑힌 바지 사장은 반대편 세력을 오물 보듯이 여기며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바지 사장이 반대 세력을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은 그 반대편 세력보다도 더더욱 보잘것없는 국민 개개인 자신들은 더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기득 세력권이 하라는 대로 반대 세력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이 기득권 매국노 불법 세력의 미담뿐이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득권을 선으로 생각했고 그 매국노 기득권이 써온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 세뇌가 일반 국민 개인의 신념이 되었다. 사람이 신념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인고를 겪어야 겨우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지금의 형편없는 바지 사장이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해도 기득권 세력이 허구헌날 똥볼을 차도 세뇌된 국민의 눈에는 진실이 들어오지 않았다. 세뇌된 국민에게 정의란 기득 세력권이 이 나라를 통치하며 자신들은 그 밑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며 살며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었다. 그 국민들에게 반대편 세력은 나라를 맡길 수 없는 불안당 같은 존재였다. 그러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관전자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어 자신들의 편이 지면 온연의 삶이 고달프고 쓰리고 자신의 편이 이기면 뭐 하나 얻어가는 것도 없이 마음이 배부른 자들이었다. 정작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기득 세력이 아닌 반대 세력이었으나 국민들은 더 좋아진 제도와 대우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기득 세력이 불러주는 대로 단단히 오해를 하며 고마운 자에게 되려 침을 뱉었고 자신들을 삥 뜯어가는 자에게 칭송을 보냈다. 그렇게 다시 권력은 기득 세력에게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은 귀한 것이었다. 그런데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해하듯 하루도 이 사고뭉치 덩어리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저히 정상적 판단이 되지 않는 이 골칫덩이가 성격은 막무가내였으며 왕관을 씌워주니 지가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오래된 매국노 기득권 세력마저 우습게 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수습하기 힘든 사고를 멍청하게 치고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니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대책 없는 바지 사장이 싸는 똥을 직접 치워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겨버렸다. 짜증이나 죽을 맛이지만 후회도 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며 퇴로는 없었다. 이 형편없는 자를 추켜 세우며 국민들 앞에 자신있게 내밀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평생을 천박하게 삶을 살았던 요물 같은 자가 이 바지 사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 또한 만만치 않은 또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줏대없는 바지 사장은 경력이 탄탄한 자신들보다 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똘마니들을 더 믿는 것 같았다. 고마움을 모르고 입을 씻는다. 속이 쓰리고 부하가 치밀지만 참아야 한다.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다. 죽어도 바지만 잘라내야지 같이 침몰할 수는 없다. 근데 왠지 안고 있는 폭탄이 터질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떨칠 수가 없다. 일단은 이 바지 사장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한다. 하루가 바쁘게 헤쳐먹어야겠다. 불안하다. 왠지 가라앉고 있는 배에 무거운 짐을 실은 느낌이다. 참다 못한 세력 중 일부는 도저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수 없다며 손절하고 나가기도 했고 그 세력 안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우려를 밖으로 표출한 자들은 줏대없는 바지 사장의 술 취한 칼에 나가 떨어졌다. 인간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 자존감이 없는 자는 자존심만 세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련한 짓도 위험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약함으로 겉으로는 힘이 세 보이려고 화려한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된다. 큰 차에 타고 있으면 자신이 마치 큰 사람인 양 착각을 하는 것처럼 고급 좋은 차에 타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마냥 착각을 하는 것처럼 자존감이란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크던 작던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렇기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도 스스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인정하며 흔쾌히 사과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 자기 자신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자존감은 관대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와 반대로 자존감이 한참 낮은 두 인간이 이 나라의 최고 자리인 바지 사장 자리에 앉았으니 한치의 잘못도 인정함이 없고 그랬다가는 큰일이라도 날 듯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언제나 불안하기에 자신을 향한 충고를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을 인정사정 없이 쳐내버린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매섭게 내려쳐버린다. 한 번의 용서도 관용도 없다. 그래야만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힘을 보여줘서 아무도 자신을 못 건드리게 방어해야 한다. 그로 인한 리스크는 돈으로 처바르면 만사 형통이라는 천박한 생각이 가득한 대책 없는 그들이다. 신도 구제 못할 인간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이 폭탄은 언제 터질 것인가? 그 피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머릿속에 들은 것은 없고 자존심만 센 이 바지 사장을 바라보는 이기적 기회주의자들은 바로 대가리를 굴릴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칭송을 이 바지 사장을 홀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가락도 빨아줄 정도로 쪽쪽 빨고 굽신굽신되어 그의 마음을 얻은 다음 이 국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개인 이득을 취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 기회주의자들은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자기 지갑의 지폐 개수를 셀 인간들이다. 과연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있을까? 망하면 외국으로다가 그동안 긁어모은 돈으로 잘 살면 그만일 텐데. 그리고 비단 이 나라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바보 바지 사장을 모를 리가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인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바지 사장의 허점을 노리지 않을까? 얼마나 어떻게 망가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진짜 주인인 국민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이 뽑았으니까 속은 것도 국민이요 뽑은 것도 국민이요. 내구, 사기, 절도, 비리, 살인, 범죄로 가득 찬 기득권을 계속 살려두고 100여 년 가까이 먹여 살려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엄청난 재산이 다 어디서 났겠는가? 우리 국민이 손수 쥐어준 것이지. 언제쯤 국민들도 자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훌륭한 국민성을 되찾고 자신이 평생을 이 나쁜 놈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국민 자신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속은 게 아니다. 속은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을 평생 믿어온 국민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주변에도 이 기득권 세력의 칭찬을 하도 많이 해온 터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고 외쳐왔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룬 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뉴스에서 깃털만큼 잘한 게 있다면 그 가느다란 실이라도 붙잡으며 믿고 싶다. 기득권 세력을 선이라 믿었던 힘없는 일반 국민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두렵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프다. 그러나 속은 국민의 잘못이 아니다. 순수했던 그들을 속인 세력이 나쁜 것이다. 100여 년간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를 빨아오면서 이때까지 살아 숨쉬었던 그 세력이 나쁜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폭탄을 안고 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폭탄은 언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으며 터질지 늘 조마조마하다. 그 폭탄이 터지고 모두가 폭망하는 날 폭탄임을 일찍이 경고했던 사람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을 테지만 폭탄을 진주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겠지. 그리고 모두가 주저앉아서 망연자실에 있을 때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털며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뜨는 것은 결국 또 기득 세력이겠지. 그렇게 지들만 살아남겠지. 그거를 막고자 반대편 세력이 그 수많은 세월을 쌓아온 것인데 그들의 노력을 몰라준 국민들의 연대 책임이다. 저렇게 기득 세력을 먹여 살려주고 오만 방자함도 봐준 것이 다름 아닌 힘없는 국민들이었으니까. 사기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의 눈물을 믿지 말라. 그들은 자신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부류이다. 귀족과 왕의 혈통이 아니라 이기적인 더러운 피를 대물림한 자들이다.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공로에 기득권 세력은 없다. 일반 국민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조선이 망한 것도 이 나라의 큰 위기마다도 모두 그 기득권과 권력에 부패한 지도자들의 잘못이었다. 나는 아무 권력이 없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국민으로서 내가 기득권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음에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돈의 노예들이여 한낱 먹고 자고 싸고 언젠가는 죽어 썩어 없어지는 우주의 먼지 같은 인간들. 그게 나이고 그게 너인 것이다.